안녕하세요. 오늘은 1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육식급자 일주론에서 이제 임자 일주론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일단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 그런 경우 많았는데, 야, 너 이제 임자 만났어,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만큼 임자일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예. 강하고 끈질겨.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일하는 거 보면 일도 야무지게 처리하지만 싸움할 때 보면 끝까지 이렇게 달려드는 거 있죠. 오직 한번 임자 만났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오늘 이제 그 임자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임자는 일단은 자지장간에 임과 계수가 있는데, 요 임수는 뭐 같은 이제 비견이고, 요 계수는 이제 겁재죠. 그런데 실제로 겁재의 어떤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건 적고, 보통 비견과 같은 성향을 이제 많이 갖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임자의 특징은, 간여지동, 간여지동은 잘 아시죠? 간여지동.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인 성격을 가져요. 양인. 그 다음에 또 이 홍염기가 좀 있어. 홍염. 그러니까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라고 할까? 예. 하여튼 이성한테 인기가 많아요. 임자, 요 홍염살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간여지동이 있고, 양인 성격이 있고, 공망은, 이게 이제 임자가 고유번호가 49번이에요. 49번. 그러니까 51번, 52번이니까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 12운성으로 보면 이제 제왕자리예요. 제왕자리. 그 다음에 12신살로 보면 장성살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힘이 이렇게 딱 제대로 딱 뭉쳐있는 어떤 걸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상당히 개성이 강한 걸 보시면 돼.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일주에 임자일주가 있으면 이게 간여지동이죠. 이 간여지동을 우리가 이제 부부배반살이라고 해요. 부부배반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서로의 어떤 배려해주고 이 감싸주고 이렇게 이 보살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여지동 특징이 뭐예요? 주체성,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특히 이 고집에서는 신유하고요. 그 다음에 임자, 을묘. 자, 요게 3대 고집통이에요. 3대 고집통. 신묘일주, 임자일주, 계묘일주. 이건 다 간여지동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간여지동 모양이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갑이네요. 자, 이런 경우는 지장간에 무, 병, 갑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간여지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토란 토기운하고 병화라는 화기운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 임목에는. 이건 봉기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순수하게 유금은 경신금이고요. 임자는 임계여고, 묘는 갑을목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기운만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정통적인, 오리지널 간여지동이라고 보시면 돼. 신유일주, 임자일주, 계묘일주. 상당히 강한 거죠. 왜? 지지에 잡기가 없어요. 본인과 같은 오행으로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간여지동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정통이죠, 정통. 그래서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일주에 혹은 뭐 월주라든가 이 시주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신묘가 있고, 임자가 있고, 을묘가 있을 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일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주에 고정된 게 아니고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임자가 그 다음에 월주가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자
일주에 있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독립해서 60갑자, 60개의 갑자가 있는데 그 형태의 하나로서 임자에 대해서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일주에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삼합으로 보면 신자진 삼합이죠. 자, 요렇게 운에서 만났을 때는 이사라든가 이동, 변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지가 자인데 유년을 만나면 자유파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땐 파라는 거는 깨진다는 의미죠. 깨진다. 그럴 땐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질환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묘년을 만나면 자묘형이 돼요. 형이라는 건 큰 의미에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관제구설이 생기고 수술, 사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살이 걸릴 때. 그 다음에 5년이 오면은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 이럴 때 이거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충이 걸렸을 때는 가정풍파. 일지니까 배우자 자리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인 천간 입장에 보았을 때는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배우자 자리가 깨지니까 가정풍파, 혹은 자식과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년이 오면 요때는, 자, 요건 축인데, 요 축이 오면 합이 되죠. 자, 축, 합. 자, 일반적으로 육합에서 자축, 합, 토로 나오죠, 토로. 그런데 이 임자가 있고 옆에 예를 들어서 또 임자가 있다. 그런데 축이 왔다. 이때는 자축합 토로 가는 게 아니라 자축합수로 간다고 보셔야 돼. 왜냐하면 주위에 수기가 많을 때는 이 자체가 이 축 자체가 지금 저 계수가 지금 장되어 있잖아요. 신금이 있고 축 계신기죠. 그러니까 신금이 수를 생해서 이 계수가 강한 물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축합토가 되는 경우보다는 자축합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흉년을 보면 이제 충되는 걸 보통 우리가 흉년이라고 해요. 흉. 자, 여기 보면 병오년에는 오가 만나서 좌오충. 똑같죠? 무오년에도 좌오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운의 변화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사주 우리가 이제 사주 통변할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빨리 보이는 거예요. 원국에서 임자의 주 있을 때, 자, 유년이 왔을 때 어떤 자유파, 묘가 왔을 때 자묘형, 오가 왔을 때 좌오충, 축이 왔을 때 자축합토. 이렇게 해서 합이 될 땐 대체적으로 이성 만남이라고 보면 되죠. 초녀 총각일 때는 결혼 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임자 갑자로 볼 때 이제 특징은 이 간여지동으로서 주체성이 강하고 자존심, 고집이 강하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의심할 정도로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간여지동이 부부 배반살이라고 보셔도 돼요. 부부 배반살.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고집이 강하고 존심이 강하니까 이렇게 뭐 사교적이고 나긋나긋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사교적이지만 바다가 만물을 감싸는 형상과 같이 도량이 넓은 건 있어요. 이렇게 넓은 거. 그 다음에 자, 임수의 특징이 이게 깊은 바닷물로 보시면 돼. 깊은 바닷물. 그러니까 속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 사람이 마음속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의심, 의혹.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상대편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는 편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자, 드러나는 건 상당히 부가 드러나는데 안으로는 좀 비난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뭘 하나를 얻으면 세 개를 잃는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봐서. 자, 여명에서 임자일주다. 이건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봉사도 많이 하고 좀 스케일이 커요. 우리가 좀 손이 크다고 그러죠. 그런 타입. 그래서 홍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성의 인기가 많다. 이게 이제 임자일주의 특징이에요. 임자일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운에서 어떤 오행이 왔을 때 이 일지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자, 고객이 와서 사주 상담을 할 때 이 변화를 잘 읽어보셔야 사주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운의 변화를 잘 유심 있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공망의 이론에서는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공망을 한번 임상을 해봐요. 일주 기준 공망을 보고 연주 기준 공망을 봐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아요, 저는. 물론 이게 이론상으로는 공망이라는 게 원래 그 원리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 플러스 공이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즉, 육식갑자가 아니고 무한갑자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순환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꼭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망을 체크할 때는 이런 경우인데요. 자, 임자일주인데 여기 인묘가 공망이죠. 여기 지금 묘가 공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망이라고 딱 찝기 전에 이 묘라는 오행이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 그 나무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라려면은 기본적으로 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적정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물기가 있어야 돼요. 수기가. 근데 수기는 엄청 강하죠, 지금 이렇게. 이게 다 수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게, 물론 여기 지금 토도 없지만, 토가 있다 한더라도 토가 어떻게 돼, 토가 진흙탕이 돼버리죠?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이게 클 수가 없잖아요. 자, 요렇게 오행상 지금 목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공망이 바로 적중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묘가,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즉, 이 목의 품질이 좋을 때는 공망작용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사주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자, 여기 임자일주인데, 임자일주에서 여기에 없더라도, 자, 어떤 육식갑자가 이렇게 똑같은 육식갑자가 나란히 있을 때, 병신,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같은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요런 때는 특히 이성 간의 운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주에서 좋을 수는 없다는 거야.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자, 8글자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다른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모든 육신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8글자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떤 육신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는 다른 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작용은 안 하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흉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성 간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런 경우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를 벗어나 있더라도 일주를 끼고 여기에 또 같은 임자가 있다. 이때는 확실하게 안 좋죠. 예, 이런 경우네. 여기에 임자일주인데 또 임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각방 쓰는 거 내지는 어떻게 돼? 쇼윈도 부부, 무늬만 부부인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고집통인데, 고집통이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이 배우자 쪽에서는 지금 임이니까 화가 있는데, 남자니까 화가 왔더니 확 올 수가 없잖아요. 확률상으로. 같은 글자가 이렇게 어떻게 돼? 네 글자나 되죠. 8글자 중에서 수가 지금 네 글자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정, 을, 기니까 이 정화가 있는데 이건 불이 꺼졌다고 봐야죠. 이 다 물바다 속인데 여기에서 이 불이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덕이 없다. 배우자와 이렇게 화목하게 다정한 정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이 임자, 자,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요 밑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인데, 성질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영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양보하고, 아유, 내가 어차피 장사하는데 간 쓸게 빼놓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다가 딱 수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손님인데도, 그냥 막 대해버려요. 아유, 오지 말라고,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임자 만난 거죠. 이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임자가. 다른 간여지동하고 또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3대 고집 중에 하나 중에서 2위 차지하는 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좀 해보면은 요건 좀 자묘형이 이렇게 돼 있죠. 자식 자리에. 그 다음에 형도 있고 지금 공망도 있고. 그래서 이 자식이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다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게 바로 이게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자리에 공망이 걸렸다는 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분 안 나쁘게 설명하면은 아, 자식과 인연이 좀 약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약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성질이 더 지랄 같아졌다는 거야. 가정에 들어가면 막 어떻게 돼요? 아들 둘이 누워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막 우락,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임자 고유의 어떤 주어진 간여지동에다가 그 성격이 더 플러스 되다 보니까 본인이 난폭해진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참질 못하더라고. 네. 자, 또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관이 없죠, 관. 토가 이제 관인데 토가 없잖아요. 드러나 있는 게. 여기에는 뭐 지정관이 있긴 있지만 자, 이 관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나를 제어하는 힘이 있는데 심리적인 억제력, 통제, 제어력, 참는 거.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주 구조가 딱 이래보나 저래보나 대단하게 했다는 게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 공망이 제대로 공망 역할을 하잖아요. 자식 자리에 공망이 있는데 형도 받고 또 여기에 품질도 보니까 그렇게 오행의 목의 품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공망작용이 제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여기서는 뭐 설명 자 이거는 한 성격 하는데 이분은 제대로 본인의 한 성격 하는 걸 써먹은 사람이에요. 네.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해서 행시패스 해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는데, 요런 구조로 되는 우리가 비천농막격이라고 그래요. 임자일주에 같은 자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때는 오화를 이제 불러온다고 그래요, 이게. 비천농막, 오화 요거를. 불러와서 여기에 있는 거, 재관을 쓴다고 그래서 이제 비천농막격이라는데, 요렇게 된 사주들이 한 성깔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리에서 제대로 한번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나쁘다 이것도 완전히 뭐 나쁜 쪽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장점이 돼서 그걸 잘 쓰면은 오히려 그분이 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임자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3월 27일 날 이제 강의할 그 일주를 하나 더 뽑을게요. 신묘일주. 현침살로 되어 있는 신묘일주. 까칠하기 이를 데 없는 신묘일주에 대해서 3월 27일 날 강의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